무시당하는 것처럼 굴욕감을 느끼는 것은 없어요. 저는 이런 얘기 많이 듣게 돼요. 막 무시당하는 순간에 대해서 우리 환자분들한테 얘기를 맡게 되는데요. 이런 얘기 많이 하세요.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가족 중에. 근데 다른 가족이 얘기할 때는 들어요. 내가 얘기하잖아요. 야, 말도 안 돼. 그랬을 때 무시당한다고 느껴요.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뭔가 어려운 문제가 있거든요. 꼭 가족 중에 저 사람한테 물어봐요. 나한테는 안 물어봐요. 왜 나한테는 안 물어봐? 모르잖아. 그럴 때도 우리는 많이 이제 무시한다고 느껴요. 또 무시당한다고 할 때가 뭔가 하면은 내가 굉장히 잘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내가 잘하는 거를 자랑하잖아요. 그러면은 그거 잘하는 게 자랑이냐? 그 시간에 딴 걸 해. 하는 것도 내가 이제 무시당하게 되는 거지요. 부모님들은 자식을 똑같이 사랑한다고 주장해요.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고 얘기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의 손가락을 엄지손가락부터 새끼손가락까지 물어보세요. 더 아픈 손가락이 있어요. 그러면서 부모님들은 어떤 아이들은 더 존중하고 어떤 아이들을 무시하는 것을 어떻게 얘기하냐 하면은요, 각자 다른 방법으로 사랑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게 되지요. 그런데 이 무시당하는 거를 갖다 인정받기 위해서는 결국은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잘할 수밖에 없어요. 결국은 부모가 원하는 게 공부 잘하는 거고 공부 못하는 거를 무시하는 부모한테 무시 안 당하는 방법은 공부를 잘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안 되니까 문제인 거지요. 또 형제 중에서도 옆에서 볼 때는 별로 대단치 않은데 나와 자기를 비교하면은 본인이 굉장히 아름답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내가 옷 입는 거, 나의 체형 항상 무시하지요. 그게 내가 노력해서 바뀐다고 잘 바뀌어지지 않아요. 내가 그분들이 원하는 모습이 될 수도 없고 그분들이 원하는 모습이 되잖아요. 내가 굉장히 불편해요. 결국은 그 무시에 대해서 내가 노력해서 인정받고자 하는 시도가 대체로 크게 성공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내가 성공해서 돈을 많이 벌잖아요. 그래서 많은 돈을 그 가족한테 주잖아요. 가족들 대체로 나를 무시하지 않아요. 너무 제가 계산적인지 모르겠지만요. 사실은 많은 가족들은요, 평소에는 무시하던 자식이지만요, 돈 많이 벌잖아요. 그럼 덜 무시해요. 직장에 취직하잖아요. 그럼 덜 무시해요. 그거를 제외하는 나머지는요, 아무리 내가 잘해드리고 공손하고 예쁘게 하더라도요, 그냥 어렸을 때부터 나를 무시하던 부모님은 솔직히 별로 잘 바뀌지가 않아요. 그래서 나를 무시하는 사람한테 인정받기 위해서 너무 노력하지 마세요. 그러면은 나의 힘든 거는 어떻게 처리하냐고요?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인정받으세요. 나를 갖다 무시하는 사람들, 또 앞에 얘기했던 나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하이에나처럼 나의 온기를 뺏어가잖아요. 결국 친구가 되었든 다른 가족이 되었든 누군가한테 위로받고 도움받아서 메워야 하는 거지요. 애초에 나를 무시하는 게 몸에 배인 분한테 나를 무시하지 못하게끔 한다는 거는 참 어려워요. 우리 만화, 영화나 드라마에서는 아버지가 나를 무시하니까 아버지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부모가 나를 갖다 인정하게 하는 거가 나오긴 하지만요. 내가 노력해서 어느 정도 되더라도요. 애초에 나를 무시하던 사람은 별로 나를 훌륭하게 안 봐요. 그게 제 생각이에요. 밖에서 해서 안 되는 거는 집에서도 해서 안 됩니다. 지금도 자녀를 때리는 부모님이 계십니다. 대학교 1, 2학년 때까지 부모님한테 맞아봤다는 분도
종종 많이 봅니다.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체벌이란 이름 아래 부모님한테 폭력을 받았던 분들 많이 봅니다. 또 자식들이 마음에 안 든다고 자식한테 욕설을 하거나 배우자한테 욕설을 하는 분들 아직도 많이 봅니다. 물론 폭력을 하는 사람들은요, 그래도 자기는 심하게 안 때리니까 라면서 스스로 합리화해요. 욕하는 사람들은요, 그래도 난 때리지 않으니까 라면서 자기는 괜찮다고 합리화해요. 몸을 밀치는 사람들은 그렇지요. 내가 좀 네 몸에 손은 댔지만 언제 너를 때렸냐? 가족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은요, 다 자기가 올바르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꼭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맞을 짓을 했으니까 때리지. 누군가 오랫동안 가족 중에 누구한테 맞으면서 살았다 그러잖아요. 우리들은 생각해요. 어쩜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맞으면서 참을 수 있었지? 그게 아니에요. 한 번 맞으면 정신이 없어요. 맞다가 보니까 그렇게 오랫동안 정신을 차릴 수가 없게 되었던 거지요. 여러분, 밖에서 누구를 때리잖아요. 당연히 처벌받습니다. 밖에서 아무 이유 없이 누구한테 욕하잖아요. 당연히 처벌받으십니다. 밖에서 누구한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잖아요. 당연히 처벌받게 됩니다. 밖에서 물건을 부시잖아요. 당연히 처벌받게 됩니다. 밖에서 처벌받는 일은요, 집에서도 절대로 해서 안 되는 일입니다. 우리는 살다가 보면 잘못을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어떤 사람이 잘못했다 그래도요, 그 사람을 때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맞아도 될 만한 잘못이 없어요. 우리는 아무리 어떤 사람이 잘못했다, 좀 화를 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쌍욕을 들을 정도로 잘못하는 일은 이 세상에 없는 거예요. 내가 좀 흥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억지로 남의 몸에 손을 대서 그 사람을 못 움직이게 하고 밀칠 정도로 그럴 정도의 잘못이라는 것은 애초에 이 세상에 존재하지가 않는 거예요. 많은 분들은 내가 그런 피해를 집에서 당하잖아요. 나도 잘못했으니까 라고 넘어가려고 해요. 그러나 쌍욕을 먹고 또 맞고 밀쳐지고 내가 먼저 상대방을 밀치지 않은 이상요, 누구도 나에게 그렇게 대해서는 안 되는 거지요. 밖에서 맞으면 경찰에 고발하잖아요. 밖에서 이유 없이 쌍욕을 당해도 우리는 경찰에 갑니다. 집에서 누가 때려도 그거는 신고해야 됩니다. 집에서 누가 쌍욕을 나한테 해도요, 그것도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집에서 누가 밀치거나, 집에서 누가 물건을 갖다 던지거나, 집에서 이유 없이 고래고래 소리를 갖다 지르는 것도 역시 법의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 일인 거예요. 그런데 말은 쉽지만요, 법의 도움을 요청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이런 일로 처음 경찰분들을 찾아봤잖아요. 왜 여태까지 참고 신고를 안 했어요? 라고 얘기하는데요. 신고라고 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가족이 한 사람이잖아요. 결국은 신고를 하게 되는 순간 우리가 선을 넘어가게 돼요. 그 선이 그어지기 때문에 그 선이 나를 보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선이 그어지는 순간 가족이라는 나의 환상은 이제 그 선에 의해서 금이 가게 되지요. 그러다가 보니까 폭력을 당하더라도 신고하는 게 참 어려워요. 신고하는 게 어려운 이유는 또 뭔가 하면은요, 보복 때문에 그래요. 더 심하게 할까봐. 그렇지만 어느 순간 이러한 어떤 정서적 폭력, 신체적 폭력으로 인해서 내가 죽을 것처럼 괴롭고 다른 방법이 없다 그러면은 그때는 법의 힘을 갖다 빌려야만 되는 겁니다. 법의 힘을 빌리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나와서 사는 거지요. 그런데 나와서 살기 위해서는 이게 참 어려워요. 우리 가족 중에 누가 나를 갖다 굉장히 폭력적으로 대해요. 쌍욕을 하고 소리 질러요. 자기는 옳고 나는 틀리다고 생각하겠지요? 그런데 내가
당신을 견디기가 너무 힘들어서 나가서 살겠습니다. 그럼 나를 나가서 살게 해줄까요?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가서 살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여건이 필요하게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폭력에 노출이 되더라도 많은 분들이 신고하지도 못하고 신고했다가 또 그거를 취하하기도 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인 거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자신에 대해서요. 너무 바보 같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이유는요. 폭력에 노출이 돼서 정신이 없기 때문이에요. 한참의 기간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절대로 영원히 그렇게 살자는 건 아닙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필요한 게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비상시의 행동 수칙이에요. 여러분한테 폭력을 가하는 사람들이랑 같이 있을 때는요, 항상 방에서 문 쪽에 있으셔야 돼요. 어떤 경우이든지 간에 문 쪽을 잊어먹으면 안 돼요. 만약에 내가 슬금슬금 나를 공격하는 사람이 문 쪽을 차지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빨리 그 방에서 나와야 돼요. 첫 번째, 절대로 문 쪽을 차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뭔가 하면은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집에 있을 때는요, 꼭 호주머니가 있는 옷을 입으세요. 그런 다음에 호주머니에 자동차 키랑 신용카드 하나랑 휴대폰을 갖다 꼭 넣어 갖고 다녀야 돼요. 그래야지 갑자기 공격해서 내가 방에 들어가서 문을 잠궜을 때 전화를 해서 밖에 도움을 요청할 수가 있어요. 그냥 괜찮겠거니 하고 휴대폰을 갖다 절대로 식탁이나 두면 안 돼요. 꼭 호주머니에 넣고 다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막상 신체적인 폭력이 시작되잖아요. 식탁 밑으로 들어가세요. 영화에서는 식탁 밑에 들어가서 숨었는데 그거를 질질 끌고 그러는 게 쉬운 것처럼 나오지요. 쉽지 않아요. 식탁 밑으로 들어가서 식탁 자리를 갖다 잡고 나오지 않거나 어찌되었든 어떤 물체 밑에 들어가잖아요. 가해자가 나를 그렇게 쉽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면은 가해자도 지쳐요. 다 잘 안 됐어요. 벽에 몰려서 멀쩡히 서 있고 공격을 당하잖아요. 그러다가 갑자기 넘어져서 발길질을 당하잖아요. 데미지가 너무 커요. 차라리 그럴 때는 고슴도치가 하듯이 몸을 갖다 전부 다 웅크린 자세를 취하는 거예요. 나는 내 얼굴을 보호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자세가 되잖아요. 대부분의 타격은 배 쪽이 아니라 등 쪽으로 와요. 흉기를 상대방이 사용해서 나를 찌르지 않는 이상은요. 그래도 타격이 덜해요. 그래서 어찌되었든지 간에 나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이런 일을 당하게 되면 부끄러워서 아무한테도 얘기를 못 하거든요. 그러면 안 돼요. 얘기해야 돼요. 응? 경찰에 신고하진 않아도 돼요. 그러나 가서 상의는 해봐요. 혹은 친구한테 얘기해야 돼요. 이런 경우에 가장 커다란 문제가 뭔가 하면은 가족이 마음 아플까봐 얘기를 안 해요. 다른 가족한테. 그러다가 알게 되면 더 마음 아프거든요. 얘기를 해야 돼요. 얘기를 해서 다른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야지 내가 여기서 빠져나갈 수 있어요. 우리는 어느 순간 우리의 몸과 마음이 같이 움직이잖아요. 언젠가는 우리는 이 고난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영원히 못 벗어날 거란 생각을 버려야 되고요. 또 버려야 되는 생각이 하나 있어요. 남들도 다 이렇게 살 거야. 이렇게 소리 지르는 가족을 참으면서 사는 사람 별로 없어요. 시도 때도 없이 물건 집어 던지는 집에서 사는 사람 별로 없어요. 내가 허락하지 않았는데 내 몸을 꽉 잡거나 밀치거나 하는 그런 사람이랑 사는 사람 별로 없어요. 남들 다 그렇게 살지 않아요. 남들도 다 그렇게 산다 그러면서 참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언젠가 꼭
벗어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런 거 많이 물어봅니다. 우리 부모님이 맨날 싸워요. 나를 괴롭히는 건 아니에요. 직접적으로. 근데 두 분이 싸우잖아요. 어머니는 나한테 전화해서 맨날 뭐라고 아버지 욕을 해요. 아버지는 나한테 전화해서 어머니 욕을 하지요. 중간에서 나는 미칠 것 같아요. 그럴 때 여러분, 전화가 오자마자 받지 마세요. 부모님 전화니까 안 받을 수 없다고 하더라도요. 나는 내 마음이 가장 편안해서 밥도 먹고 좀 쉬기도 하고 편안할 때 전화를 받아야 돼요. 안 그러면은 나도 짜증부터 나가요. 그래서 오히려 몇 시까지는 전화 안 받고 몇 시부터 전화를 받겠다 라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두 사람의 사이에서 아무리 내가 싸움을 중재하려고 해도 별로 효과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분명히 어머니가 피해자예요. 분명히 아버지가 피해자예요. 그럴 때는 피해자인 아버지 혹은 피해자인 어머니를 피해자인 분을 갖다 위로해 주세요. 그때 우리가 조금은 조심해야 되는 얘기가 있어요. 차라리 내 생각엔 이래요. 우리 부모님이 이혼하면 싸우지 않을 테니까 내 입장에서 차라리 이혼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당하고 사는 아버지, 당하고 사는 어머니한테 자식들은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아, 왜 이렇게 살아? 그냥 헤어져. 그런데요, 부모님도 다 그렇게 사는 이유가 있어요. 그런 말은 그다음부터는 나한테 힘들다는 얘기도 못 꺼내게 돼요. 그래서 그러는 대신요, 그래도 아빠 참고 사느라고 힘들겠다. 엄마 참고 사느라고 힘들겠다 하면서 그 인내에 대해서 인정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집에서 누군가와 다투게 되시잖아요. 냉전에서 승리하는 좋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집에서 서로 말 안 하는 신경전이 펼쳐지잖아요. 마루를 지배하는 사람이 이기게 됩니다. 거실에 테레비를 지배하는 사람은 편해요. 자기는 거기 있거든요. 그리고 부엌도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방에 몰린 사람들은요, 나올 때마다 보기 싫은 사람을 봐야 되니까요, 갑갑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신경전을 펼치게 되실 때는요, 어떻게 해서든지 꼭 거실과 마루에를 사수하십시오. 거실과 마루의 테레비를 지배하는 자가 결국은 싸움에서 이기게 됩니다.